전국의 해법 박찬종 변호사를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어떻게 보면 2년 전에는 댓글 문제로 시끄러웠고 이번에는 이제 해킹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최근에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국가정보원이 1961년 5.16 직후인 그 5월 말에 중앙정보부로 창설돼서 오늘에 이르렀지요. 금년이 꼭 54년째인데 네. 그 국정원 창립 이래에 가장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지금 구성원 절대 다수는 그 창립 당시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남아 있고 네. 내 친인척 가운데도 거기 지금 근무자들이 있는데 다 유능하고 우수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는 지금 실망과 좌절감을 생각해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취임한 이래에 국정원이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 댓글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파동, 그리고 이번에 해킹 사태까지 박 대통령이 2년 6개월 동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고 네. 그 사이에 2년 6개월 동안에 국정원장이 3번째 바뀌었어요. 지금 이병호 원장은 바뀐 지 반년도 채 안 돼가 이런 사태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 사태를 계기로 정말 국정원이 환골탈퇴해서 정권은 유한한데 국정원은 영원한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제가 보기에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근데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흔들리는 위기에 지금 봉착된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생각하는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선은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소관하고 있으니까 네. 그 국회 정보위가 여야를 초월해서 이번 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합의해서 조사 방법을 빨리 결정해야지요. 예. 지금 조사 방법을 두고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게 아주 전문 분야가 돼서 그렇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야당 쪽에서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안철수 의원도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외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국정원에 가서 우선 현장을 보자 이러는데 새누리당은 우선 청문부터 하자. 이제 이런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나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가 그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우리가 이 법령집을 찾아봐도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법령집을 찾아봤는데 국가정보원 법은 보통의 법령집에서 빠져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국가정보원 법에 의하면 원장이 있고 뭐가 있고 이제 조직의 대강이 거기 나와 있다고. 근데 이것마저도 보안 상황으로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이만큼 보안이 철저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되어 있으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쯤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보고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 보고를 분명히 파악했을 것이고 또 그게 믿음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기관의 이견을 들어서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박 대통령이 정확한 진상을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죠. 네.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인데.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4대 개혁 문제 같은 것은 오늘 내일 당장 결론이 날 일이 아니니까 그건 대통령을 꾸준히 해야지. 오늘 국무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 내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국민이 불안하고 이게 자칫 또 하나의 세월호 참사처럼 이념 대결로 혼란이 거듭하고 여야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이런 국면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행정수반이고 동시에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자기 직속
휘하에 두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 해야지요. 예. 해가지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진상은 이런 정도다.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상조사하는데 여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가정보원은 진실되게 전부 협력을 해라. 그럼 이런 명령을 한다라든지 네. 그리고 그걸 지켜본 다음에 제대로 안 밝혀지면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서 검찰하고 수사를 하겠다라든지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사건 처리의 로드맵을 오늘쯤은 발표를 했어야죠. 지금 10시 23분이 됐으니까 내일 오전이라도 해야죠. 저는 오늘 국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이 있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가안보, 즉 북한이라는 특수한 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함부로 모든 것을 밝혀주다가는 안보에 좀 더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 파헤쳐진다는 것은 안보 불감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시중에 좀 극단적인 논리라고 보아질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국정원은 말이죠. 이걸 다 까발린다라고 하는 뜻은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 제한된 범위 안에 조사하고 국회 이런 범위 안에서 이걸 이제 다 까발려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새 나가고 이래가지고 간첩을 가사 10명이고 20명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국정원의 생존에 관한 이건 제가 아까 국정원의 신뢰의 심각한 위기라고 했는데 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말이죠. 현재 이 국정원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정보원, 해외정보와 우리가 남북 대치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공작은 반드시 해야지요. 그러나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흔쾌하고 투명하게 이 진상조사에 협력하지 않는다 한다면 내곡동에는 현재 저 국정원 체제는 없애버리고 제3의 새로운 국정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박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보에 관한 일이니까 그 잘못 들으면 적당히 넘어가자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적당히 넘어갈 일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 대표들이라도 모으고 여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라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서 국회가 조사를 해달라라든지 그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물론 일용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반부터 일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야당에서는 나와서 사과해라, 목소리 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박 차장께서 이제 질문을 박찬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고비고비 문제에 다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그게 우리 헌법 취지예요. 미국 백악관의 오바마 대통령, 그 이전에 부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임기 2년 반, 이게 다음 달이면 2년 반 아닙니까? 지금 2년 5개월, 그 사실상 절반이 됐는데 네. 기자회견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박 차장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작년이니까 한 번밖에 안 했죠. 네. 기자들 질문 받고 하는 거. 미국 오바마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7월 24일 날 새벽에 기자들에게 성명 발표하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하고 무제한으로 기자회견하고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이게 떨떠름하고 이게 반대 기운이 있고 미국 내의 언론이나 이스라엘을 편드는 여론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는데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끔히 씻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게 대통령 할 일이지요. 그런데 2년 반 동안에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했었지 않습니까? 네. 만일 미국에서 미국 CIA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미국 CIA도 실수해가지고 과거에 실수한 일이 많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쿠바 침공하다가 실패한 사건이라든지 카터 대통령 때, 케네디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늘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사태 해결될 때까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 기자들 질문 받고 이렇게 하겠다.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지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 했는데 국정원 얘기는 안 하셨고 뭐 개혁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그 하반기 그 국정 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본분입니다. 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각에 들어온 이른바 배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쐐기를 박는 듯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정부 내에 이제 장관 중에는 5명이 현직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지금 대체로 그 5명이 내년 선거에 전부 국회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입후보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지요. 네. 대통령 저 말씀은 그 5명 외에도 차관급이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뭐 꼭 장차관 고위공직자 중에서 입후보합니까? 과장 중에 사무관 중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일인데 그 상당수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선거 때마다 공직자들이 상당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체에 대한 경고라고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장관 5명을 축약해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겸직시키는 것은 위헌이야. 그 위헌인데 한두 명 그렇게 하는 건 묵인을 해왔어요. 네. 이 헌법 위반 상태를. 근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 때 와가지고 6명이었잖아요. 이완구 총리까지 합하면. 낙마해버렸기 때문에 5명인데 이게 숫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정확하게는 내년 1월 13일인가 예. 4월 13일 선거니까 90일 전이니까 1월 13일까지 사표를 내야 되는데 이 5명이 사표를 내게 되면 연말까지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내면 후임자를 결정하고 인사청문회한테 내년 초에 또 북새통이 될 것이라고. 공천 문제까지 얽혀가지고 그건 대통령께서 자초한 일이지 대통령께서 이 사태를 자초했지요. 급하고 인사청문회 통과가 쉬우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을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벌서는 꼴이 되어버렸죠.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들이. 또 근데 장관들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4년 그 이후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 장관 된 사람이 둘 있잖아요. 네. 해수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때 제가 이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대들이 그 장관직을 수락하려고 그러면 내년 선거에 안 나간다고 적어도 그럴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 금년 2월인가 장관 돼갖고 10개월짜리 업무 파악 그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국민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대통령에게도 누가 가는 일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양식이 없어. 국회의원들은 그저 장관 꼭 하고 싶어 해요. 네. 이명박 대통령 이 중기에 말이죠.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 한 140명인가 되지요. 어느 신문에 났어요. 100명이 장관 운동한다고. 100명이. 100명이. 그 초선 의원 가운데도 왜 나는 못하느냐고. 그 청와대에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100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를 제대로 봤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단기간이라도 장관에 했다는 그 경력을 가지려고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지낸 사람 중에 내 친구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홍길동 의원님 이렇게 호칭해 주는 것보다 아이 홍 장관님 이걸 더 선호하고 좋아해요. 그 뭐 석 달을 했든 반년을 했든 네. 거기에 홀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이 봉사자로서 자세가 돼 있느냐? 제가 이거 좀 심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이번에 저 겸직 장관 4명이 저하고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학교가. 그 선거구 유권자들 잘 판단해가 낙선하면 시켜버렸어요. 너무 또 벌어서 이제 국민이 한번 고쳐놔 버려야지. 또 심각하게 또 크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양해를 하시고 시청자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선거법에 걸리겠고. 걸릴 수 있죠. 네, 안 됩니다. 네. 혁신안 얘기. 야당이 이제 또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기 위해서 이제 혁신안이 4차까지 나왔습니다. 잘된 혁신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야당은 변죽만 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뿐 아니라 이 새누리당, 여당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해야 하는 방향이 뭐냐 이러면 당론 결정권과 공천권을 당대표와 실세 몇 사람들이 장악하는 거 이걸 깨야 돼요. 다음 달이면 우리가 정부 수립되고 48년 8.15 정부 수립되고 67년째가 되죠. 67년 동안에 절반 이상을 장기 집권 군사 독재 정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87, 6.29 이후니까 금년이 27년 됐죠. 그러니까 67년에 절반이 안 돼요. 민주화 시대가. 그러면 이 절반이 넘는 이 독재 시대의 유산이 당론 결정권과 공천권을 지는 당 대표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으로서 당 총재로서 정권을 확실히 쥐어 흔들고 시키는 대로 명령하면 다 따라하고 공천도 당 총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고 내일이 국회의원 후보 등록 같으면 그날 아침까지도 공천자를 바꾼 예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게 마음대로 했어요. 네. 그러면 소수 야당은 어찌 되느냐.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으니까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 될 길이 막혀있는 소수파들은 여야 영수회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뭔가 싸우는 흔적을 보여야 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똘똘 뭉쳐가지고 총재에게 당론 결정권과 공천권을 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비슷하게 되어버렸어. 이게 6.29 이후 소멸됐지 않냐. 독재 권력이. 그러면 헌법대로 돌아가서 당론 결정권과 공천권이 당대표나 소수 실세들에게 있는 거 이거를 깨부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독재 유산인데 왜 독재 체제 유산을 지금 27년째 그대로 갖고 오면서 새정치연합이 계속해서 저런 소용돌이에 말이지. 그 함량에도 미달하는 쇄신안을 가지고 뭐 당대표는 두고 최고위원은 없애고 애들 장난 같아. 알겠습니다. 더 설명해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시청자들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뭐 아까 전에 잠깐 선거법에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 뽑지 말아달라. 이거는 그만큼 좀 양식 있게 잘 해달라. 제가 이렇게 의도로. 말해야 되겠군요. 네. 낙선시키라고 하면 이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데 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국회의원이 장관이 하고 싶어 가지고 짧은 기간 장관 자리를 덥석 받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한지 안 한지 모르고 장관했다고 포함 재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때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선거법 위반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